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과연 오늘 이유진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 대국을 장식할 수 있을까요? 현재 흑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갈라서기보다는 걸침을 선택을 했네요. 그렇네요. 김수진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이렇게 둬서 바둑을 이길 수만 있다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좀 평범하게 한번 흘려보내고 약간 뭐 좀 백적인 개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데를 다 했다고 하고요. 흑이 끝내기를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제 백쪽으로 셀 수가 있는 건데요. 12, 13, 23, 30. 흑은 한 55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12, 백집이 너무 없는데요? 35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35집 정도밖에 안 나요. 네, 이렇게 다 당해줘도요. 반면에 흑은 50집이 두터워요. 네. 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지금은 뭐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뭐 그냥 두면은 집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해서 백은 우변 쪽을 침입하는 게 아니라 우변 쪽을 들어가서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지우는 것만으로는 안 맞춰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좀 더 변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네. 네,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흑도 이쪽을 뒀다면 좀 쉬웠는데 갈라졌기 때문에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흑도 약간 욕심은 부렸어요. 네, 여기서 흑은 상변 쪽에 한 점을 끊어잡는 게 아니라 우변 쪽의 입구자로 백도를 압박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백홍석 해설위원은 흑이 다 계속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꾸 백이 먼저 둬요. 여기서 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네. 역습을 하면 쉽지는 않아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를 띄면.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엄청 백이 잘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요. 생각만큼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흑은 중앙 쪽에 백의 약점을 들여다보는 게 일단 일감이기는 한데요. 네, 백은 뭐 여기 말고는 이제 승부를 걸어갈 데가 없어요. 집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다 집이 되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유진 선수가 바둑은 정말 많이 좋은데 네. 추위를 탈 시간이 되기는 했거든요. 이 정도로 바둑이 좋으면은 추위를 안 탈 수가 없어요. 김수진 선수는 그 점을 좀 이용하려고 하겠네요. 네, 지금 뭐 이런 데 들여다보면 그냥 버리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요. 오히려 그렇게 꼬리를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질 네. 수 있고요. 지금 뭔가 네. 크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았습니다. 전체를 흔들어야 합니다. 백이 12집 정도 나야 될 곳이 흑이 12집 정도 났으니까요. 집으로는 사실 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보기는 아, 이어서 받았다면 안 되는데요. 적지 않은 차이인데 김수진 선수가 너무 침착하게 둡니다. 이건 이쪽을 지켰을 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 이 선수 욕심이 이유진 선수 뭔가 좀 쉽게 정리할 만도 한데요. 네. 네, 왜냐면 이거는요. 여기로 왔을 때 이쪽으로만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예요. 그렇네요. 네, 여기를 두면 다시 치받아서 똑같아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를 갈 수 있는데 좀 더 안 되는데요. 흙이 이제는 귀는 안 갈 텐데요. 이제는 지켜야죠. 네, 지금 이유진 선수는 우변 쪽을 돌본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백도를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바둑이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마지막 하나, 네, 여기를 뛰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수가 여덟, 아홉.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건너갔나요? 네, 지금 여기를 이은 것은 네, 마지막 패착인 네. 것 같아요. 패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을 갔었다면 여기서 이교환과 이교환은요 정말 거의 한 수 차이가 날 정도로 대이득이에요.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는 결국은 이어야 되는 자리를 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더 유리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켜지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져 있다면 여기 집 차이만 하더라도 10집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앞으로 더 이득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여기 뒀다면은 정말 여기서 손해본 만큼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 어쨌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서 어려운 장면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우변은 흙이 지켜두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여전히 흙의 집이 많은 흐름으로 끝이 나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백이 한 점을 따내고요. 한 점을 백이 따내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변 쪽에 입구자 정도로 흙이 지킨다면은 네. 이거는 흙이 구분능선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요. 네, 정상에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우변이 정리가 되니까 이 판 전체적으로 좀 상당 부분 정리가 끝난 부분처럼 보이네요. 네, 더 이상 뭐 흙이 약한 돌도 없고 그렇다고 백이 집이 늘어날 자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산을 빠르게 해봤는데 많이 좁혀져야지 한 15집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네.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하게 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쪽을 돌보기보다는 역습을 갔어야 하고요. 네.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하기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쪽의 타격은 너무 아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백은 뭐 우변 쪽에 들어가서 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승부가 어려워요. 이렇게 넓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막상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찝찝하거든요. 김신 선수가 좀 더 과감한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흙이 막으면 호구 하나 해놓고 흙이 받아줬을 때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없을까요? 바다만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붙인 자세 나오면 약간 시끄러워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조금 맛이 나빠지는데요. 이것도 되는지는 확실치 만만치 않아요. 않아요. 여기 민수가 있어서. 네. 하지만 약간 어려워져요. 네. 지금 흙은 이쪽을 치는 것이 정수고요. 뭐 패를 치더라도 네, 결국 여기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편이 좀 더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수 치네요. 두 한 팀이 우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오늘 김수진 선수는 저희가 봤던 김수진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결행했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오늘은 좀 한 발짝을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평소에는 결행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자리를 결행하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김수진 선수라면은 여기는 절대 안 받을 것 같은데라는 자리를 받아주고 있기 네. 때문에 마지막 삼국에 대한 부담일까요? 큰 무대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포스 시즌을 쭉 돌아보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은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평소 오히려- 스타일보다요. 네, 좀 더 경험 많은 선수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더 과감하게 두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정말 큰 승부는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수진 선수도 좀 더 과감하게 뒀어야 되는 자리에서 네, 그러질 못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흐름에 놓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유진 선수가 이 팀에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오면은 출전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정규리그에서도 3승 5패로 마무리 지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팀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대국을 결정짓게 된다면은 정말 영웅 대접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판의 대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국을 이긴 거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겠네요. 양 팀의 감독과 선수들이 지금 한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죠. 평소에는 검토실, 양팀 검토실 사이에 이렇게 가림막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하필이면 가림막이 없어요. 왠지 부안곰소소금은 우리 이제 뭐 먹으러 갈까 하는 분위기일 것 같고 서귀포치 심리는 좀 토닥이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바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고 6, 이대로 종국이 된다면 꽤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분 한 수에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아직까진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큰 사고가 나야지만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삼국은 좀 치열하게 흘러가나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뭐 김신 선수가 조금 불리한 전투였지만 예. 분명히 그런 점에 강점이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갔었다면은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약간 추위를 탄 것이 대국을 좀 고전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6, 7. 네, 정말 계속해서 팽팽하다가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승부가 기울어지는 게 분명히 저도 흐에 약간 기분 좋긴 한데 김수진 선수가 또 전투에는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전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진 선수가 거기서 오히려 엄청난 득점을 할 줄은 저도 예상은 못했거든요. 네. 이유진 선수가 날카롭게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면서 득점을 했고 지금 승기를 잡았죠. 네, 저 고지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어주면요. 있고요. 받았을 때 여기를 치중을 가서 이 전체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수는 약간이나마 위험한 수입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뒤로 받았고요. 네. 안전하게 가네요. 확실히 좀 손해는 봤지만 네. 차이를 얼마나 좁혔을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은 이렇게 교환이 될 것 같고요. 네, 100은 정말 많이 난다고 보면은 40집입니다. 네, 흑은 55. 마지막 하나, 둘, 네, 여전히 좀 차이가 넷, 다섯, 네. 나네요. 일곱. 집 차이보다 더 무서운 건 점점 둘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진 선수가 지금 들여다본 수는 냉정한 판단이네요. 두 점을 끊어 잡고 네. 하변 쪽을 틀어 막아서 막는다라는 뜻이군요.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좀 노려볼 수 있었던 하변이 이제 막는 수로 그 뒷맛도 다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하변 쪽이 흙이 맞게 되면은 들여다보고 넘어가는 게 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먼저 들여다보면 있고 나서 그냥 뒤로 받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에 붙인다면은 흙이 쉽게 방비가 돼요. 찌르면은 그냥 이어서 젖히면은 그냥 끊으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는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큰 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주의를 하면 둘, 이대국을 다섯,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지금 이유진 선수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약간씩 손이 떨리죠. 팀장에서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를 딱 하면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네.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손끝이 짜릿짜릿하셨나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게 딱 바둑리 그 우승 결정국이었거든요. 네. 하나, 둘,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자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어서요. 네. 뒤로 받는다면은 중앙 쪽에 백도 약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백 전체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작년에 이 부안팀 선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하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고요. 네. 올해는 좀 절치부심을 하면서 정규리그 우승과 이 통합 우승까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부안팀은 참 기쁠 것 같은데요. 서귀포 출신의 팀은 이대국 져서 준우승이지만요. 이 준우승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서러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기대가 컸었는데 그래도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약간 좀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뭔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17년도에는 서귀포 팀이 8위, 18년도는 부안 곰소소금이 8위로 마감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이제 결승 무대에서 만났으니까요. 1년 내내 그 하위권에서 맴돌면 그 괴로움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다섯.
지금은 백이 이 전체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요. 정말 괴로운 형태가 됐고요. 이런 것을 교환한 다음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저도 깔끔하게 살아있는지조차도 의문이에요. 지금은 뭐 이런 것을 안 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밀어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유진 선수 지금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차이는 15집 이상 차이가 나고요. 네. 김수진 선수가 뭐 이바둑을 이기려면은 뭔가 흑도를 하나 잡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자리가 전혀 없죠. 하변도 깔끔하게 살았고 네. 우변 쪽도 더 이상 뒷맛을 노려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집을 더 만들 곳도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올해 김수진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중반에 좀 5연승을 거두면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워낙 컸었죠. 후보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뭐 이른반 후보 선수지 뭐 계속 주전으로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줬으니까요. 서귀포 70리 참 대단했죠. 오정아 선수가 1주전이지만 1주전인 느낌을 주는 조승아 선수도 있었고요. 후보 선수지만 거의 2주전급 성적을 내주는 김수진 선수도 있었고요. 네, 중간에 김수진 선수가 성적이 좋을 때는 이 팀은 1주전이 3명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마지막에 그래도 좀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귀포 70리 팀이 선두였다가 좀 주저앉았던 적도 있었죠. 시즌을 돌아보면은 이 후반기에는 매 라운드마다 순위가 바뀌면서 정말 좀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1등은 포스코가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좀 4등으로 마무리하면서 포스코 팀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나왔었고요. 네. 포스코 팀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왕천싱 선수가 마지막 중국 내 시합과 이 포스트 시즌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네. 한 번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팀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 점이 아마 정규리그 4등보다 더 아쉬웠을 거예요. 그죠. 왕청신 선수가 또 출전을 했다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챔피언 결정전 자리가 짜였을지도 모르죠. 포스코 팀을 가장 마지막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워낙 이 조현 선수와 왕천희 선수 이 두 명의 기사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요. 네. 그 투톱을 못 써보고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할 거예요. 네.
자, 아직도 100대만을 완생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쉬움에 두고는 있지만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앞서 내 손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것에만 얘기를 했지 내 손으로 이 팀의 탈락을 결정짓는 건 또 짚어보진 않았었는데요. 김수진 선수 그래서 계속 이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팀 그것도 탈락 혹시 결정짓는 네. 것은 제가 2번인가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경험을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홍성재 해설위원이 있으시군요. 2번이나요. 네, 한 번은 확실하고요. 한 번이 약간 헷갈리긴 한데 사국이었는지 오국이었는지 좀 가물가물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참 그게 셋, 팀이 어차피 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일곱. 불구하고 네. 뭔가 그 씁쓸한 게 그 뒷맛이 영 좋지가 않아요. 손이 잘 안 떨어지나요? 아니, 던질 때는 손이 잘 떨어지는데요. 네. 포기하기까지가 네. 확실한 것은 이 단체전이 이 개인전보다는 훨씬 더 좀 아픕니다. 팀원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항상 거의 다섯, 여섯. 마지막 주자들은 일곱. 잘 던지지를 못해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이해 갑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100대마가 살기 어려워진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집도 부족한데 이렇게 대마 사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하면 더 괴롭죠. 마지막 하나, 둘, 흑은 백도를 잡으러 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적당히 우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되면 더 이상 바둑이 변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흑은 우변 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집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여기서 그냥 있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쪽으로 네. 있거나 중앙 쪽으로 이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 패긴 한데요. 이 패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금같이 유세한 상황에서는. 네, 이어서 처리합니다. 이제 상중앙 쪽과 상변. 이것만 정리가 된다면 다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거기까지 못 짰는데요. 여기 여차하면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를 두면 닿질 않고 일단 여기는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잡으면 여기를 둬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적으로는 일선에 날일자를 두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다섯, 지금 여기가 집이 없다면 이곳을 두면 여덟, 없어도 네. 없다는 거기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 전체가 잡히네요. 이곳을 두면 네, 여기도 옥집이고요. 여기까지는 선수고요. 자, 여기가 마지막 하나, 도도 집이 아닙니다. 셋, 해가 있고 여기 반집, 다섯, 여기 반집이 있어서 일곱, 전체적으로는 해가 나는데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을 둔 것은 가장 안전한 수인데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 수예요.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재밌네요. 그쪽 일선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우변만 안 잡히면 이겼다는 거죠. 보통은 약간 손해긴 한데 뭐 지금은 전혀 그냥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전혀 개의치 않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둘까요? 포기를 못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또 오히려 끝까지 두는 것이 더 괴로울 텐데요. 혼자만의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보면 쉽게 돌을 거두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은 흙이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쪽을 받을 거예요. 뭐 입구자든지 아니면 밀어서 받는다면은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크게 수가 안 납니다. 여기만 선수가 돼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조금씩 쫓아가고는 있지만 뭐
전 차이가 좀 마지막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적정까지는 어렵습니다. 쪽에서 한 발에 너무 타격을 입었던 것이 좀 뼈 아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수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수진 선수 이 아쉬운 마음이 계속 수를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감독들끼리 선수가 너무나도 해볼 데가 없는데 괴로워서 못 던지면 감독이 들어가서 수건 던질 수 있는 기회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감독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선수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부는 승부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이 마지막 승부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둘, 셋. 이렇게 좀 한 판을 좀 돌아보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둑을 두고 있지만 스스로 복귀를 해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유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교하게 처리를 잘 하네요. 여기를 안 뒀다면 이곳을 붙였을 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차단과 여기 끊는 것이 딱 맞보기라서 딱 걸려요. 네. 네. 이 교환만 있으면 안 걸립니다. 두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넷, 네, 다섯, 연결이 가능하죠. 일곱, 정확한 수입니다. 여전히 차이는 15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김수진 선수가 1차전 때 감기 등의 이유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도 다 끌어올리지는 못한 것 같네요. 약간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1차전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부담감을 마지막 하나, 견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네. 과감한 자리에서 다섯, 움츠러드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덟, 아홉.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귀에서 들어간 것은 상당한 이득이었고요. 쪽으로 붙이는 것도 마지막 안 됩니다. 수가 셋, 너무 없어요. 서귀포 70리가 1, 2차전 이렇게 그냥 무너질 팀이 아닌데 부안팀의 호흡이 워낙 좋네요. 마지막 하나, 오유준 선수라는 네, 이 든든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는 확실한 1승 카드가 있다는 것이 정말 든든합니다. 네. 네, 이번 시리즈 사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부안 곰소소금 팀이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사실 서귀포 70리가 좀 가져가면은 3차전 되면은 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수진 선수의 패배가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이 봤었습니다. 리나 선수가 못 나오면은 이 서귀포 70리가 앞선다고 생각을 했고 나오면 마지막 아무래도 이 오유준 선수와 리나 선수가 경험도 정말 많고요. 네. 저력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안팀이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진 선수가 마지막 판에서 이렇게 잘해줄 줄은 사실 몰랐죠. 너무 좋은 용병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기회를 많이 얻지도 못했었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이젠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쯤 되면 뭐 진 팀이나 이긴 팀이나 이미 검토하던 판은 다 쓸어 담고 멍하니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마 부안팀은 축제 분위기일 것 같고요. 둘, 셋, 넷. 작년과 선수들이 동일하잖아요. 아마 기쁨은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하위권에서 맴돌았었는데 바로 내년도에 같은 선수들로 우승을 했으니까요. 네. 이유진 선수만 교체가 됐죠. 네, 그렇죠. 이유진 선수는 이번 시즌 지역 연고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 허서연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작년과 동일하게 주축 멤버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현 선수도 성적은 7승 7패지만 일단 내용 면에서 상당히 올해는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뭔가 허서연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부안 곰소소금 팀은 성장하는 팀?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안영준 코치가 팀을 뽑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올해 보니까 그 안영준 코치의 선택이 이해가 좀 되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 서귀포 70리의 김경원 선수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좀 김수진 선수가 너무 잘해주면서 좀 기회를 못 받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번 검토에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본인 실력을 더 키워서 확실하게 주전으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우아 쪽에 끝내기도 정말 크거든요. 근데 두 기사 모두 별로 우아 쪽은 네.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김수진 선수가 사석 돌통에 손을 대고는 있는데요. 네. 돌을 던지려는 제스처인지 일단 따는 돌을 마지막 그대로 넣고 손을 떼진 않았습니다. 네, 다섯, 여섯. 네, 착수를 합니다. 참 쉽게 돌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 포스트 시즌은 저번과 비교했을 때 뭔가 빠르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와일드카드 결정전도 있었고요.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2대1 승부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2차로 끝이 났고요. 챔피언 결정전도 2대0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후다닥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규리그 순위를 낼 때에는 그렇게 치열하더니 또 포스트 시즌 진출하니까 네. 2대0 승부가 많았어요. 네,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은 길었지만 정규 리그가 좀 짧은 느낌이었죠. 통합 라운드가 자주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는 좀 정규 리그가 짧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되게 길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규 리그가 기니까 포스트 시즌이 짧네요. 힘을 너무 많이 뺐나요? 올해만큼 사실 치열했던 적이 마지막 없었죠. 하나, 둘, 셋. 올해 이 통합 라운드도 사라지고 또 시간도 오전 시간으로 바뀌면서 리그 초반에 이 선수들이 좀 애 좀 먹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리그는 항상 저녁에 있었으니까 이 선수들이 이 저녁 대국에 익숙했는데 이 오전 대국으로 바뀌면서 이 성적에 희비가 갈린 선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강다정 선수는 오전으로 바뀌어서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전체로 보면은 김다영 선수의 부진이 좀 여수 팀으로서 조금 아쉬웠고요. 팀으로 보자면 이 부강 팀이 사실 강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9연패를 빠진 것도 약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부광팀이 작년에 코치가 교체가 되면서 전력이 많이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떤 코치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부광팀은 루이달웨이 선수가 또 자국 여자 리그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성적이 안 좋고 또 김채영 선수는 성적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좋은데 중국 리그에서는 또 안 좋고 해서 이 팀에서 참 난감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9연패를 하고 마지막에 5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한 라운드가 한 2번만 더 남았었으면 1등도 가능했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습니다. 뒷힘이 정말 좋았죠. 끝이 나니까 네. 약간 저희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걔까지 가겠네요. 네, 걔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이쪽을 입구자로 붙이면은 백이 넘으면은 단수를 쳐서요. 마지막 네, 이거는 백이 다 잡힙니다. 이때 집을 내야겠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잡히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넘을지 아니면은 한 집을 낼지 마지막 이래지나 저래지나 똑같거든요. 아마 여기를 그러죠. 넘으면 전 단수 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세 따면 무조건 둡니다. 한 두 집 번 승부였어도 두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멋있게 단수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단수를 치고 끊고 밀면 일선으로 한 칸을 띄어도 모양이 깔끔하거든요. 아, 네. 단수를 쳤습니다. 칩니다. 네, 흙은 또 패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패를 한 번씩 따내면서 진행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결정타가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됩니다. 유진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에 대마를 다 잡으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양팀 다 고생을 했다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던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꼬부리거나 한 칸을 띄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일선으로 뛰면 된다는 네. 거죠? 두 수만이 가능해요. 마지막 하나 둘 이때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뭔가 간질간질하죠. 이렇게를 두고 네. 이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이건 다 받아줘도 먹여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마지막 먹여치는 것과 넘어가는 것 맛보기로 볼 수 있네요. 5, 6. 네,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김수진 선수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을 걷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개시기를 멈췄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기는 했지만 김수진 선수 이 마음속 착잡함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가장 화려해야 하는 그런 바둑인데요. 마지막이 뭔가 어두운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뭔가 3차전이 안 들어가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네. 올해 부안팀은 정말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3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안 공소소금의 이효진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올 시즌 마지막 대국 이효진 선수가 장식하게 됐는데요. 이 대국을 통해서 부안 금소소금의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부안 곰소속은 정규리그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네, 네, 통합 라운드에서도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3차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우승팀은 부안 곰소소금입니다. 김유정 감독님이 끝이라는 듯이 안녕하는 것 같네요. 네.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부안 곰소소금 팀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그리고 포스트 시즌 다 합쳐서 27승만으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네. 전체 승수로만 보면 서귀포한테 밀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규리그 우승과 네. 이 전체 우승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총 5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차전은 2대 0으로 끝이 났고 오늘은 2대 1의 승부였었는데요. 일단 서귀포 7심리에서 이 4패는 김수진 2패 그리고 조승아 2패인데 짚어보면 조승아 선수의 그 1차전이 가장 아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승아 선수가 일단 제 기량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때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수진, 조승아 선수 역시 자신의 바둑을 좀 두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오늘 사실 조승아 선수가 좀 1차전부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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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실력보다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오유진 선수가 물론 잘 둔 것도 있고요. 네.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그리고 김수진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정말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좀 컨디션이 좋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 정규 리그에 힘을 썼었나 봅니다. 하지만 뭐 방금 내용 재밌었고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부안 곰소소금팀이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즌 정리를 좀 더 해보죠. 일단 대국이 기억나는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시즌 초반에는 사실 이번에 새내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가장 좀 기대가 많이 됐었고요. 뭐 정현우 선수가 왕천식 선수를 잡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새내기는 아니지만 허서연 선수나 이제 2년차 신예 기사들이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 점도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시즌 중반에는 각 팀들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 팀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정규리그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진 팀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한 판을 패배로 네. 순위가 1등에서 뭐 5등까지 떨어진 팀도 있고요. 뭐 2등에서 6위까지 떨어진 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좀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좀 재밌는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나요? 이 우승 후보로 부안 곰소소금팀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로팀과 이 서귀포 네. 팀이 좀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좀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저는 매년 포항팀이 네. 늘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떨어지지 않는다 싶기도 했어요. 저는 찔리는 게 일단 부안 곰소소금팀 제했거든요. 허소연 선수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발전한 건 발전한 거고 성적은 아직까지는 많이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2, 3주전의 선수들이 워낙 잘했습니다. 홍성재 해설위원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저는 서귀포 70리 팀과 부광약품팀을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광약품이 처음에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꼽아서 성적이 안 좋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참 재밌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 70리가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확실히 네. 강팀이었던 것 같고 사실 다른 팀들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치열하고 또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 이번 시즌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선수들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뭔가 경건하게 서 있는 부안 곰소소금팀입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서 통합 우승까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부안 곰소소금팀 그동안 순환과 서름이 있었잖아요. 일단 김우정 감독님이 많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조금 멍하고요.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긴 하는데, 정말 끝나고 나니까 저희 정말 마음 졸이면서 봤거든요. 너무 기쁩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약간 좀 촉촉해질 수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부안팀의 감독으로서 나 부안팀 감독이야 이렇게 좀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 저희가 5년 가까이 부안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하위권으로 머물다가 이번에 진짜 안 되면 물러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고 또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내년에도 그럼 이제 감독 감투를 쓰실 수 있게 되겠네요.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옆에서 안영준 코치가 좀 씁쓸한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어떤 시즌이었는지 이제 선수들 한 명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유진 선수.
일단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또 두 번째로 했었잖아요. 네. 이번 해 좀 기억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19년도 어떤 시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오랜만에 일단 좀 포스 시즌도 진출을 했고 또 저희 팀이 좀 정말 단합도 정말 잘 되고 너무 다 호흡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여러 모든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말하면서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허서연 선수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작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나 또는 이번 해에 좀 더 새롭게 느꼈던 점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좀 같은 팀이라 이렇게 좀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올해는 언니들이 너무 계속 잘해줘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수들이 뭔가 이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나이여서 그런지 웃음이 정말 많네요. 이유진 선수도 일단 오늘 마지막 대국을 또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긴장도 정말 많이 됐을 텐데 오늘 대구 소감이랑 함께 이번 시즌 마무리하는 소감도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다들 편하게 두라고 해줘서 좀 편하게 뒀던 것 같고요. 제가 4년째 부안팀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승을 하게 돼서 네,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유진 선수는 공소소금팀 지역 연고로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사실 안영주 코치도 약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또 이야기 욕심, 말 욕심 많잖아요. 말 욕심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좀 말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옆에 왜 서셨어요? 좀 끌려 나온 것도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네. 감독님이 좀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감독님과 함께 코치님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과 선수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날 감독님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선수들이 정말 잘 해줘서 뭔가 제가 노력한 걸 선수들의 결과로 좀 보답받는 기분이라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전에 들었던 건데 사실 이거 바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허서연 선수의 옷을 사줬다고. 그래서 왜 사줬냐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 아끼는 선수들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좀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니폼을 사러 갔는데 이제 허서연 선수만 딱 맞아가지고 그 옷이 근데 다른 선수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퇴짜를 나가지고 허서연 선수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선물을 했던 거고요. 뭐 큰 의미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만큼 팀과 선수들을 많이 아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괜히 옆에 있는 허서연 선수가 좀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뒷꽂은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번 시즌 뭔가 생각도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도 지금까지 응원을 해주신 부안 곰소소금 팀 팬분들에게 한마디 전달해 주시죠. 네, 정말 먼저 부안 군수님, 권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년 동안 뒤에서 무심양면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게 됐는데 저희 보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안 팀으로서 정말 즐겁게 이번 시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둑 리그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자 바둑계, 저희 바둑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답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안 곰소소금 팀을 많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하는데 왜 저만 한 것 같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계속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행복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자, 이제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인사드려야 하는 건가요? 네.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너무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안 곰소소금의 우승으로 올 시즌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년에 인사를 드릴 텐데요. 내년에 더 아름다운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중에 하나만